가족을 향한 복수. 시어머니와 남편의 배신. 내가 선택한 치열한 결말. 실화사연. 당신은 지금까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나요?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 내가 지켜야 할 모든 것들이 결국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 순간. 그 모든 아픔을 되돌려줄 기회가 생겼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요? 이번 이야기는 한 여성이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그린 진짜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녀는 그동안 겪었던 불공정함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지금 시작됩니다. 그 사건은 한 번, 두 번 계속되면서 점점 저를 괴롭혔습니다. 처음엔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어갔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불편한 감정이 쌓였죠. 매번 시어머니가 엄마 식당에 오셔서 음식을 드시고는 돈을 내지 않고 가시는 거였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처음에는 가족끼리 밥 먹는 건데 뭐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저의 속은 점점 더 타들어갔습니다. 특히나 가장 화가 났던 순간은 시어머니가 다른 손님들 앞에서 당당하게 음식을 시켜놓고 계산을 하지 않으셨을 때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엄마는 시어머니가 음식을 다 먹고는 돈을 내지 않아도 그냥 가시게 놔두자며 웃어 넘기셨죠. 그 모습을 보며 저도 참으려 했지만 정말 점점 속에서 열이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계속 무시하는 것, 가족끼리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게 정말 잘못된 것인지조차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죠. 그런 시어머니의 태도는 나중에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엄마 식당에 오셔서 반찬 리필을 요구하셨고 메뉴에 없는 음식을 주문하기도 하셨죠. 그리고 가장 황당했던 것은 그 모든 일을 엄마는 눈치 없이 그냥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바로 제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 일을 얘기해도 남편은 그게 뭐가 문제야. 가족끼리 밥 먹는 건데 돈을 받으면 이상한 거 아니냐? 라고 말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의 마음속에서는 불이 났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용납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어머니가 매번 그렇게 행동하면 저도 점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스트레스는 결국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걸 남편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였죠. 그날 결국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똑같이 해줘야겠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매번 그렇게 돈도 안 내고 가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남편은 유야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그게 뭐 어때서? 가족끼리 밥 먹는 건데. 그의 말에 더 이상 말할 필요조차 없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마음을 먹었어요. 똑같이 해줘야겠다. 그게 바로 복수였죠. 그리고 저는 그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돈을 내지 않고 갔던 그 식당에서 그 똑같은 일을 그대로 시댁에 갔습니다. 제가 시댁에 가서 저도 돈 내지 않고 먹고 가겠다고 말하며 행동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조금 당황하셨지만 시어머니는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셨어요. 그런 작은 일들이 모여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점차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저와 언니가 시댁 편의점에 갔을 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때 시어머니가 불편할 때를 염두에 두고 일부러 돈을 안 내고 먹고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몰랐지만 점차 우리들의 행동을 눈치챘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점점 더 피하게 되었고 저희는 그걸 보며 속으로 이게 복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복수는 점차 더 커져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점점 더 나가면서 저는 그 상황을 남편에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그게 문제가 아니라며 저를 비난했죠. 얘 이렇게 기분 나쁘게 굴어. 그냥 가족끼리 밥 먹고 말자고 했는데 돈을 받는 게 그렇게 이상하나? 라는 말을 들으며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심은 제가 계속 참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남편은 내내 제 감정을 무시했고 결국 그런 상황에서 살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혼 후에는 엄마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문제로 얽혀있던 모든 것을 떨쳐내고 엄마와 함께 일하며 시간을 보내기로 했죠.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라고 결심했어요. 그동안 무너지지 않으려고 참았던 모든 감정들이 풀리면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고,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리며 행복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 모든 일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시어머니는 가끔씩 엄마 식당에 오셨지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참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로 내가 원했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모든 사건들이 결국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저는 그 경험을 통해 진정으로 내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어머니나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자신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매번 음식을 먹고 돈을 안 내고 가셨을 때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일이겠지 생각했습니다. 가족 간의 일이라 그리 큰 문제로 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반복될수록 제 속은 점점 더 타들어갔습니다. 특히 주방 이모님에게 전화를 받았을 때 제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사장님, 시어머니가 또 먹고 갔는데 돈을 안 내셨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제 속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엄마 식당에 와서 음식을 먹고 계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쩌면 그냥 지나간 일일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점점 제 속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마다 엄마는 그냥 웃으며 넘기셨지만 제 마음은 불편하고 억울했어요. 엄마는 그걸 그냥 지나치시나요?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그저 가족끼리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되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불편했죠. 그리고 그 일이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방 이모님이 전화로 전해준 말은 사장님, 시어머니가 또 음식을 먹고 갔는데 돈을 안 내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그러셨다니. 그 말에 저는 내내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터졌고 더 이상 그 상황을 지켜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만 참아야겠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그 분노는 점점 더 커져갔죠. 그때부터 시어머니에 대한 저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젠 참을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에게 얘기했을 때 그는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듯 보였죠. 그게 뭐 대수냐?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족끼리 밥 먹는데 돈 받으면 이상하지 않냐? 라는 남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은 저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죠. 그동안 저는 결혼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문제를 단순하게 여겼고 그로 인해 저는 완전히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럼 당신도 가서 먹고 와. 내가 똑같이 해줄게. 그 순간 제 속에서 모든 감정이 터졌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사실 복수의 서막이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한 순간이었죠. 가족끼리 밥 먹는데 돈을 받으면 이상하다고. 그럼 당신도 똑같이 해봐. 내가 보여줄게. 그 말을 하며 제 마음은 한껏 치솟았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복수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결심을 하고 그 이후로 제 행동은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계속 반복하면 나도 똑같이 해주기로 결심했죠. 제가 그녀에게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주겠다고 다짐한 그 순간 모든 상황이 내 뜻대로 흘러가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수는 단순히 시어머니에게 복수하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을 위한 결단이었어요. 남편이 그런 태도를 취하는 한 저는 더 이상 그런 상황을 참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이었죠. 복수는 단순히 상대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변화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복수의 서막은 시작되었고 그 후 모든 일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는 점차 시어머니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었죠.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 행동을 그대로 돌려주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저는 복수의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대하든 저도 그와 똑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그녀가 계속해서 엄마 식당에 와서 무전취식을 한다면 저도 그걸 그대로 되돌려주겠다고 다짐했죠. 복수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참아왔던 감정이 이제는 폭발 직전까지 갔고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똑같이 해주기로 결심하고 그 행동을 실천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녀에게 할 일을 하나하나 계획하며 그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저는 언니와 함께 시댁의 편의점에 갔습니다. 편의점에 들어서며 어머님, 저희 왔어요. 라고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표정이 잠시 당황스러워 보였고 저와 언니가 들어와 앉자 그 눈빛이 조금씩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같이 시어머니가 관리하는 편의점에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사지 않고 단지 테이블에 앉아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어색해하며 여유롭게 음료나 간식을 가져다 주었지만 점차적으로 그녀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점점 피로감이 쌓여갔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무시하려 했지만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반복해서 오고 아무것도 사지 않고 자리를 차지하자 그녀는 분명히 어떤 불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내내 즐거웠고 동시에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의문을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느끼는 불편함은 내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불편함의 일부분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내게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남편이 그런 시어머니를 어떻게 보호했는지 그 모든 일이 내 마음속에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 모든 감정을 시어머니에게 돌려줄 차례였습니다. 그 복수는 단순한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내가 받아야 했던 공정함을 되찾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며칠을 보내고 나자 시어머니는 우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편하게 대하던 그녀가 점차 우리의 존재를 의식하고 피하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우리가 올 때마다 작은 불편함을 드러내었고 그 모습이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편하게 우리와 대화하지 않았고 우리가 앉은 자리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는 그녀가 피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느낀 건 단순히 시어머니가 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복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참아왔던 수많은 일들이 하나씩 복수의 형태로 되돌아오는 느낌이었죠. 시어머니가 피할수록 내 마음은 더 시원해졌습니다. 그 복수는 단순히 그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서 그녀에게 그동안 받아온 모든 불공정함을 돌려주고 있었고 그 순간이 나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는 더 이상 편의점에 와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올 때마다 불편해하며
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찾아갔고 계속해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 편의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상황이 시어머니에게 점점 더 큰 압박으로 다가갔고 그녀는 결국 우리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시어머니를 피하게 만든 것은 바로 그동안 내가 겪었던 모든 불편함을 다시 돌려주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점차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죠. 시어머니가 나를 피하는 모습은 내가 이제 복수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서 받았던 불편함이 이제 그녀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복수는 단순한 복수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억울하게 당했던 일들을 되돌려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무전취식, 남편의 무관심,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작은 복수에서 해소되고 있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되돌려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불편해하는 모습은 결국 내가 겪었던 그 불편함의 결과였습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지만 내가 복수하는 과정에서 느낀 쾌감은 그 어떤 감정보다 강렬했습니다. 복수는 한순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천히, 그러나 강력하게 나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변화를, 그 복수를 시어머니에게 계속해서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시작 이후 상황은 점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똑같은 상황을 돌려주면서도 그 복수의 감정은 날카롭고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복수를 통해 나는 내 마음속에 쌓여있던 억울함과 불만을 조금씩 풀어나가고 있었고 그것이 내게는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해방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복수하는 과정 속에서 남편은 나와의 대화에서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피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내내 기뻐했지만 남편은 그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내가 시어머니에게 복수하는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고 그로 인해 우리 사이의 갈등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마침내 화를 내며 나에게 물었습니다.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남편은 점점 얼굴이 빨개지며 내게 다가왔습니다. 얘 그런 거 하냐고. 그렇게 복수하려고. 당신 너무 나갔어.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분노가 담겨 있었고 나는 그 분노를 듣고도 한동안 말없이 그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아왔는지, 얼마나 억눌러 왔는지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남편에게 많은 것을 참고 감추고 있었지만 그 순간이 되니 내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감정들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복수?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지 못할 거야. 나는 내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나의 말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그의 눈에는 나의 행동이 이상하고 지나친 것처럼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가 내게 해주는 말은 점점 더 나를 괴롭혔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까지 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그의 말 속에는 나를 비난하는 톤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내 자신을 돌아보았지만 결국 남편의 태도는 나를 절망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는 내가 느끼는 아픔과 분노를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지나쳤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국 결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을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복수하는 이유를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는 내 결정을 확고히 했습니다. 내가 느끼는 모든 불편함과 고통을 나는 이제 더 이상 참고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내 결심을 듣고서야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나의 모든 감정에 무신경했기 때문에 내 결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내 말을 듣고 나서야 정신을 차린 듯 보였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동안의 갈등과 오해, 그리고 무관심 속에서 나는 이혼을 결심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나를 돌아서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나를 설득하려 해도 나는 더 이상 그와 함께 살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후 남편은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나를 붙잡으려 해도 나는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느꼈던 고통을 그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와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은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었고 그와 함께하는 삶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한 삶이었고 그 삶을 위해서 나는 그와의 결혼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날부터 그는 점점 더 나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결단을 내린 상태였기 때문에 그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그 순간 내 마음은 오히려 더 편안해졌습니다.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불편함이 이제는 끝났다는 사실이 나를 자유롭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단지 공정한 대우와 이해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혼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더 이상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했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은 결국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나는 그 과정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혼 후 새로운 시작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가족과의 갈등, 남편의 무심함, 시어머니의 행동 때문에 끊임없이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 모든 감정이 억눌려 있었고 결국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결심하고 나서 그 모든 것이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마음속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죠. 그 기분은 자유와 해방감을 안겨주었고 저는 그 순간부터 진정한 내 자신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와 함께한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결혼 생활 동안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사람이고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쁘고 고된 결혼 생활을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고 이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엄마와 함께 지내는 시간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지내는 시간은 정말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엄마와 함께 차를 마시고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서로 충분히 소통할 시간이 없었고 이제서야 그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저를 위해 희생하셨고 제가 그 모든 사랑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이제 매일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동안의 불안과 갈등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의 삶을 찾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조금씩 치료하며 매일을 더 즐겁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제 자신에게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꿈들과 열정을 다시 찾으려 노력했고 새로운 목표들을 설정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다시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의 연락은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그가 말하는 내용을 듣고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남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와 실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그가 그토록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말했던 것처럼 가족끼리 밥 먹는데 돈 받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 말이 남편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갔을 겁니다. 저는 더 이상 그와의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 말은 사실 내 마음을 더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내가 시어머니에게 복수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고 여전히 자기 편만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와의 대화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에게 더 이상 답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그에게 기대할 필요가 없었고 내가 선택한 길을 가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걸 이제 와서 뒤늦게 알게 되었나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런 말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고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더 이상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결정을 받아들였고 그때부터 우리 관계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남편은 저와의 이혼을 인정할 수 없었지만 결국 그는 나를 잃고 나서야 내 결단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죠. 저는 더 이상 그와 함께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고 그의 존재가 내 삶에 끼치는 영향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제 삶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느껴왔던 갈등과 불안에서 벗어나 나는 다시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을 즐기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한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연락을 해왔다고 해서 다시 그와 얽힐 필요는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 나만의 행복을 찾는 시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가 저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고통과 상처를 치료하며 나는 나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의 삶은 단순히 끝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이었고 그 시작은 내 자신을 위한, 내 행복을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이혼 후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참아왔던 모든 것들, 사랑과 기대, 그리고 불공정한 대우를 뒤로하고 나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내 삶은 점차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 매일을 소중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엄마와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일이 이전에 불행했던 시간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하고 보람차게 느껴졌습니다. 엄마와 함께하는 삶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내가 겪은 고통과 아픔,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나에게 큰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나를 위해 많은 희생을 해왔고 나는 이제 그 사랑을 갚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게를 운영하면서 더욱 가까워졌고 서로에게서 위로와 힘을 얻으며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운영하는 가게는 크지 않지만 그 안에서 느끼는 따뜻함과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했습니다. 남편은 나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내 결심을 받아들이고 내 선택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감정을 억누르고 참아왔는지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내 결정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결국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기로 했고 그것을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나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혼 후 그는 나의 결정을 받았고 그 후로 우리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그와 얽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는 이제 더 이상 내게 아픔이 되지 않았고 나는 점차 그 빈자리를 채우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더 이상 엄마 식당에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여파가 나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는 나와의 관계에서 점차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내 삶에 미쳤던 영향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무례한 행동과 그로 인한 갈등은 이제 과거의 일이었고 나는 더 이상 그 문제에 집착하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의 존재는 내 삶에서 이제 그저 하나의 과거로 남았고 나는 그로 인해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동안 나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과 가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사랑을 주고받지 못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전혀 아깝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매일매일이 소중하고 그 소중함을 알게 된 나는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나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얽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었던 나 자신을 탓하던 날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선택한 길이 맞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내가 다시 찾은 행복은 그동안 내가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되찾은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부터 나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나는 매일을 새로운 기회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가게에서 일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의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내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매일매일이 소중하고 그 소중함을 다시 알게 된 나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은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합니다.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고된 일들을 나누며 지내는 시간은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이제는 내가 엄마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느끼며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혼 후의 삶은 단순히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고통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나는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내가 삶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은 그 순간부터 나는 진정으로 나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매일매일을 소중히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고통과 갈등은 모두 지나간 일이 되어버렸고 엄마와 함께하는 작은 가게에서의 일상은 그녀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이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느낀 그녀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진정한 행복이란 결국 내 손에 있다는 것을. 그게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당신도 그 누구도 참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